7월 9일부터 진행된 공동성명에 2,683개의 개인과 단체들이 연명을 해주셨습니다. 출력물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 3개가 더 늘었습니다. 12시 현재 기준입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 세월호 기억 지우기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단체들과 지역에서 입장과 성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4.16 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상임집행위원장님 함께 서울시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성명과 입장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오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최소 2m 이상 좀 거리를 두시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그리고 4.16 연대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단식 농성과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외쳤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그 책무를 다했는가? 그것을 묻고자 했을 뿐입니다. 7년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얘기하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세월호 참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역사적 진실을 지우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물었습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국가는 그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4.16 시민동포 가족 공동행동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여기 현수막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행태는 세월호 지우기와 결국 세월호 참사 지우기,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지우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묵념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1인 기자회견은 4.16 연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묵념을 올릴까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억울한 죽음이 숨져갔습니다. 우리는 그 생생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다 같이 묵념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과 성명서 낭독, 그리고 서울시청에 우리의 성명과 입장을 전달하는 순서로 기자회견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반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유예은의 아빠 유경근입니다. 날짜는 2021년인데 우리의 모습은 2014년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생명과 안전의 사회를 향한 시민의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의 광장입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곧 민주주의를 지우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한 결과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게도 직원들을 앞세워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 기간 중 기업공간 철거는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으로 그 약속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다. 광화문 광장 공사 후 세월호 참사 기업공간 재설치는 광장에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이 역시 행정적 판단일 뿐이며 세월호 참사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박원순 시장 때에도 기업공간을 다시 설치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사 기간 중 기업공간 철거는 굳이 합의와 약속을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계획을 통보받았을 때부터 당연히 공사 기간 중 기업공간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약속했던 것은 공사 기간 중 기업공간 철거가 아니라 공사 후 기업공간을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할지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으며 의논을 해왔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서울시에 대한, 특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를 마친 후 세월호 참사로 모두의 염원이 된 생명과 안전은 물론 시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키워왔던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광화문 광장에 담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공사 기간 중 기업관을 철거하더라도 세월호 지우기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후 서울시에 공사 후 세월호 참사 기업공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업공간 문제는 우리 같은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이 결정을 할 문제이다. 그러니 새 시장과 직접 만나 의논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시장의 지시를 따를 뿐이다. 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초 보궐선거 직후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껏 만날 수 없었습니다. (7월 17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3개월 넘게 면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수의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수락하고 만났습니다. 기대와 달리 오세훈 시장은 정무수석, 행정국장, 총무과장의 입을 빌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한 말들 중 가장 기가 막혔던 말입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판단을 하는 것뿐이다. 이들도 개인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다.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해달라. 나 역시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다. 나도 유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 한마디로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모든 판단과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시장은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을 적재적소에서 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은 박원순 시장의 정무적 판단과 결단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과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그 부담을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커버하며 지켰습니다. 대응할 논리와 근거를 박원순 시장 스스로 만들어내며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격려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기업 공간을 지키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과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직원들을 앞세워 행정적 판단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직접 피력했어야 합니다. 아마 악역을 떠맡은 행정국장 총무과장은 속으로 저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 시장이라니 하며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현재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말하기 편하게 여론을 호도하기 편하게 이리저리 비틀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공간이 원래 위치에서 지금 위치로 방향을 바꿔 약간 이동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기업관이 첫 공사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또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방향만 틀어서 약간만 이동하면 너무 번거롭고 또 돈도 아까우니 아예 공사와 관계없는 세종로 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종로 공원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종로 공원으로 기업 공간을 이전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진짜 거부한 이유를. 우리 가족들의 요구대로 세종로 공원으로 이전했으면 오늘처럼 강제로 철거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겠죠. 우리는 단 한 번도 광화문 광장 공사 후에 지금과 같은 건축물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피와 땀이 의미 있게 어우러지는 방식을 서울시와 시민과 가족협의회가 함께 의논해 보자는 것이 우리 요구였고 또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명확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 광화문 광장 공사 기간 중 생명과 안전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세월호 참사 기업 공간을 새로운 광화문 광장에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의미 있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세훈 시장이 책임 있게 직접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하나, 세월호 참사 기업 공간을 공사 기간 중 공사구역 바깥으로 이전해 운영하십시오. 이는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경고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광화문 광장 공사를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울여온 우리의 노력이 그따위 여론 호도, 여론 조작으로 사라질 일 없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세월호 지우기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를 이기적 방해꾼으로 몰아간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또래 자식을 둔 아빠라던 당신들이 자녀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강제 철거 일방 통보 소식을 듣고 서명으로 1인 시위로 항의로 소식 공유로 철거 중지를 요구해 주신 시민동포 여러분, 이 기억공간이 단지 세월호 참사만을 기억하는 공간, 유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토록 뜨겁게 분노하며 행동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곧 시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은 더욱더 시민동포와 함께 이 공간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음흉한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로 꼭 나아가야만 합니다.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생명과 인권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로 꼭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강제 철거, 강제 지우기에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후 2656일 2021년 7월 23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고맙습니다. 네, 유경건 집행위원장님이 어제 밤새 이 발언문을 작성하셨습니다. 7년 반 동안 세월호 기억 공간을 지켜왔던 그 절절한 마음을 이 세 장의 발언문에 미처 다 담지 못했지만 우리 세월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와 마음이 꼭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4.16 연대 공동대표 박성열 대표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열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철거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기억 공간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권의 그 상처를 지우고 싶은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박근혜 정권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함을 고발하고 있는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우고자 하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함과 국가의 부재함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온 국민이 TV 중계로 생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유족들에 대한 탄압과 사찰과 시민들에 대한 억압의 역사가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 녹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말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지우고 싶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다시 되살리고 싶습니까? 왜 광화문 광장의 광장 기억 공간을 지우려고 하십니까?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와 국민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남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지금 현재 기억 공간을 철거하고 창고에 담아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인들의 사진과 고인들의 그 추모하는 물건들이 창고에 집어넣어야 될 그런 하찮은 물건들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면 정말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상입니다. 500년 전, 700년 전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2014년 오늘 우리들이 살았던 현대의 역사는 기억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들의 그 삶의 뜨거운 열망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은 왜 광화문에 있어서는 안 됩니까? 왜 과거만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민주주의를 되살렸던 광화문 광장의 그 뜨거운 열망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세훈 시장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그 열기를 지우고 싶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박근혜 정권과 같은 포갑의 정치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지난 총선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속해 있던 그 정권의 세월호에 대한 막말과 광주 항쟁에 대한 그 막말이 당신들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지금 결코 시민들이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역사는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업관을 지우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세월호에 대한 막말과 광주 민중항쟁의 막말을 했던 과거의 점철을 다시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1년 후 아니 5년 6년 후에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당신의 그 열망과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신의 충심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세훈 시장, 광화문 기업공간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가족들과 시민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시민들과 만나서 방식을 협의하자는데 그 협의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민들의 그 뜨거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가족들의 그 뜨거운 눈물을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과 열망이 대대로 기억되고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오세훈 시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 발언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세월호 기업공간을 없애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 시민들, 전국에 있는 시민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전국의 단체들과 지역에서 수많은 성명과 행동들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대학교체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 주변으로 1인 시위를 매일매일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을 대표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 발언입니다. 4.16 약속지킴이 도봉 모임의 김일호님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숨을 막히게 하는 날들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쉬기 힘든 날씨 속에 세월호 가족들은 오늘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누르며 눈물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없고 오히려 세월호의 기억을 지우려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광화문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 공간 또한 시민의 것입니다.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지켜온 역사의 공간입니다. 서울시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월호는 아이들이 그냥 놀러 갔다가 어리석은 선장 때문에 당한 해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특위도 특검도 아직 돌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 참사의 7년의 기억이 새겨진 역사의 현장이고 촛불 시민의 눈물입니다.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 이제는 세월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공간은 기억하는 공간을 넘어 안전한 사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임을 서울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 계획을 중단하고 즉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유가족과 시민의 목소리에 즉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3일 4.16 약속 지킴이 두목 모임 김일호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충청,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경남에서조차 제주에서까지 세월호 기억 공간을 지키기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발언입니다. 대구 4.16 연대 한유미님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아침부터 서둘러 나선 출근길을 걷다가 또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곤 합니다. 돌아보니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해 봄과 여름에 그랬습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아이 뒷모습을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눈물이 났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채 가장 고통스러울 부모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싸움의 맨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으로 원통했고 흐르는 눈물도 죄스러웠습니다. 추운 거리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시민들 덕분에 나쁜 대통령을 쫓아내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좀 늦어도 좀 부족해도 무엇이라도 진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가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 이유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고 노숙과 삭발, 단식을 마다하지 않았던 단원고 부모들이 한파가 지독했던 지난 겨울 다시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삭발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지켜온 광화문 기억공간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과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순간순간을 생생히 목격했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은 나쁜 대통령과 정치인은 촛불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두렵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작년 겨울 청와대 앞 유가족들이 고통스러운 노숙 농성도 광화문 기억공간을 없애려는 오늘 서울시의 행태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 크지도 넓지도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겠다는, 침몰하지 않는 진실의 편에 서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될 때까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과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대구 4.16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시민 한유미 길입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세월호 지우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오늘의 공동성명 낭독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1반 수진아빠 김종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우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매우 불쾌합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 세계 시민 동포들의 성명서.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했다. 기억공간 존치를 바라는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기억을 금지하는 행동이며 세월호 지우기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기억을 통해 그 무어참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억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분노한다. 오 시장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렇듯 무지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역사이고 시장의 지시는 일시적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입장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그대로 두라. 하나, 서울시는 철거 통보를 철회하라. 하나, 시장은 세월호 가족들 및 시민들 만나 그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 공무원들은 역사 앞에서 양심에 따라 움직이라.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철거를 강행한다면 촛불과 전쟁한다는 선포와도 같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장의 폭거를 용인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투쟁하겠다. 지금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2021년 7월 23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 세계 시민단체 동포들, 감사합니다.